반갑습니다.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요즘에 소장님 전세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진짜 임차인들 마음이 되게 조바심도 나고 되게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갈 데도 없고 매물도 없어지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네. 진짜 걱정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진짜 계약하거나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임차인들이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딱히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사기 같은 거를 당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부동산도 다 있는데 그런 전세 사기 같은 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끔씩 수수료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을 사칭해서 네. 이제 전세 매물을 싸게 내놓고 현혹시킨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빠져들었을 때 네. 이제 덜컥 계약을 쓰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직거래를 피하는 게 좋긴 하죠. 직거래 맞아요. 수수료 아끼려다가 이제 진짜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중개사가 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중개사가 사기를요? 네. 그 중개사가 사기를 친다고 해서 사기를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그럴 중개사가 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모든 중개사가 사기를 치고 싶다라고 해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빨빨빨빨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중개사가 경쟁적으로 많이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중개사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에 그 주변에 중개사들이 없고 딱 하나만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중개사가 한 곳만 있는 곳은 좀 위험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개사가 있으면 이 중개사가 전체가 사기치지 않고서는 이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자체가 들통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짓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여기 들렸다가 다른 곳에만 들려도 물건이 다른데요? 네.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쟁적인 데는 사기를 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이 뭐냐?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만 있는 데들은 사실 드물죠. 맞아요. 저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고요. 네. 오피스텔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피스텔에 하나만 부동산 있는 곳? 그렇죠. 오피스텔은 보통 한 건물에 네. 뭐 이제 많으면 뭐 200채, 300채, 적으면은 한 100채, 50에서 한 100채 정도 사이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중개사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되지 그 두세 개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그 한 개가 어떻게 전세 사기를 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임대인들이 대리 계약을 계속 의뢰를 해야 돼요. 대리 계약이요? 네. 대리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네. 직접 가서 하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오피스텔이 이게 신축으로 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욕이 넘치죠. 네. 투자자로서의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도 의욕적으로 만나서 네. 계약도 맺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사실 오피스텔이라고 해봤자 오피스텔 하나 임대를 얻으면 월세 50만 원, 6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것도 많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뭐 수도권의 어느 한 지역에다 오피스텔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게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저 멀리서 오고 이게 번거롭거든요. 하긴 월세가 많으니까 1년에 몇 번씩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오래 살지 않으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중개사가 하는 행동이나 일들을 보고 그냥 맡겨도 되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점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 계약을 의뢰하는 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다 싶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맡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는 반드시 이게 임대인은 월세를 얻고자 하는 계약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전세 계약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저는 네. 월세를 냈는데 그게 전세 계약으로 그렇죠.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중개사가 사기를 칠 때 월세로 이제 내놓은 물건을 네. 전세로 둔갑을 시켜서 전세로 이제 임차인한테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목돈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를 500에 50에 내놓는다고 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1억에 전세를 내놓는 거죠. 그럼 목돈을 받아서 1억을 받아서 다달이 임대인한테 50만 원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대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달이 50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걸 전혀 눈치챌 수가 없죠. 그럼 계약서를 2개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서를 쓰는 거고 네.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쓴 거를 보내주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춰져야 네. 이게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이게 옛날 일 아니에요? 요즘에도 벌어져요? 요즘에도 충분히 벌어지죠. 지금 간간히 뉴스에 200세대가 이렇게 전세 사기에 연루됐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막 이렇게 큰 건물에 중개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막 사기를 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먹고 사기치는 사람 드물고요. 이제 점점 사기로 이 사람들을 치게끔 빠져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돈을 다 날렸어요.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거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신감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뭔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대출을 하자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전세로 한번 돌렸다가 임대인한테 나중에 이제 이 세입자 나갈 때 내가 돈 돌려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잠깐 쓰고 갖다 놓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된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출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네. 이 돈을 또 잃어버리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2개, 3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조금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점점 늘어나서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전체 대리 계약을 의뢰한 사람들한테는 다 사기를 치는 상황이 돼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그걸 눈치를 못 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임대인은 거의 눈치를 못 챌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왜냐하면 월세를 꼬박꼬박 줘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돈이 이 목돈에 비하면 사실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자 나간다 생각하고 줘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임차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 줘버리고 내보내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임차인들을 막아버리면 이게 계약이 보통 뭐 정말 빨라도 1년, 늦으면 2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람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요즘 같이 전세난이 심할 경우에는 네. 솔직히 아파트에 밀려서 오피스텔을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고 계시면 진짜 그럼 난 어떻게 이거를 사기 당하지 않도록 네.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일- 방법 예. 아시죠?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각을 좀 한번 전환을 쫙 해봐야 됩니다. 오피스텔은요 전세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임대인은 이걸 전세를 놨을 때 얻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를 놔서 이제 이게 투자가 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가격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전세를 놨을 때 이 사람은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만 보는 거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아닌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대부분 월세를 놓는데 여러분은 전세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개사가 그 건물에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전세로 나왔는데 중개사가 뭐 옆집에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이런 데는 몇 군데만 들려보면 이 물건에 몇 호실에 다 물건을 갖고 있을 그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세로 나온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하나인 집은 진짜 이제 극도로 긴장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 쓸 때 꼭 임대인을 불러달라고 해요. 대리 계약이 아니고 네. 본인이 계약하는 그렇죠. 걸로. 임대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판단하시고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꼭 여건상 여기에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이제 중개사한테 양해를 한번 구하는 거죠. 이 건물에 있는 계약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딱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네.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주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제 하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전세 계약이 많은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전세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은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자체가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으로 많이 맺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사기가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기를 치고 있는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이런 물건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이 애매한 부분은 이 중개사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네. 월세 계약이 많은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중 계약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일단 그래도 좀 쉽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중개사가 하나, 두 번째 이제 전세로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인이 안 나온다. 네. 이 3가지가 다 부합된다. 그럼 거의 그냥 사기니까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이거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기 물건을 중개사한테 이렇게 대리로 의뢰하는 이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 계약을 의뢰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자기가 와서 다 계약서 꼼꼼하게 쓰면 이 부동산은 아무리 사기를 치고도 싶어도 그렇죠. 사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맡기는 순간 이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약간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가서 하시는 게 그걸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자기 물건인데 자기가 챙겨야지. 자꾸 남한테 믿고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이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다가 네. 착한 사람이어서 영원히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어떤 상황이 결부되는 순간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기회, 요만큼의 그 조건을 여러분이 제공하는 겁니다. 무섭네요.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 자산을 보호하려면 내가 또 챙겨야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무조건 내 물건이니까 내가 계약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능하면 좀 멀더라도 자기가 직접 임대 계약서를 쓴다 생각하고 계시고 이게 번거롭다. 이런 투자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것도 못 챙길 거면서 무슨 투자를 한다고. 맞아,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네.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안 노력이 되는 필요해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자. 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네.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할 때 오피스텔 알아보시는 분들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다른 거는 사기당하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인생에 타격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입니다. 거의 맞아요. 전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이런 조언 들었으니까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많이 다들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세난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 다들 현명하게 다들 대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